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날은 1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다급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샘프란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부터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일정을 정리해드리고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 시기 때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려와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지금 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다행인 뉴스 하나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에게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도 이에 좋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현재 악재들이 많은데 시장은 2월 16일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0.5% 하락, 나스닥은 보합 마감, S&P 500은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 그 자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771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 1월 FOMC 회의록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2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장도 고통스러워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루한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수량 모으기에 집중할 수 있고 멘탈이 그나마 유지될 듯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가장 다급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인데요. 다급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에게 공식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현지 시간 13일에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침공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통화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 이후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방문 요청과 함께 더 많은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방문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추진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건데요. 이 발언 이후 우크라이나 내에선 반박 성명이 빠르게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발언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핵심적 문제는 안전보장이라고 말했고 이 안전보장을 받는 최선의 방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 역시 나토 가입 노선은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의 불확실성 악재죠. 금리 인상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연준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섰을 때 성장과 물가 안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3월 중순에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미래 상황을 신중히 판단한 뒤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요. 이 전쟁 우려가 소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고 이미 미국은 코로나 불확실성도 있다면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최소 3월 중순을 지나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날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아주 매파적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먼저 금리를 앞당겨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7월 1일까지 100bp 인상하고 2분기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7월 1일까지 100bp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한 번은 50bp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3월 인상 25bp, 50bp 폭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에스터 조지의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3월 50bp 인상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FOMC 정례회의 외에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즉 긴급회의를 통해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연준 위원들끼리도 계속 얘기가 다르다 보니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다 변동성이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주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하나하나 이유를 붙이면 안 중요한 하루, 일주일이 없지만요.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와 연준 일정을 살펴보면 화요일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파월, 브레이너드 상원 인준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굉장히 중요한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목요일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최근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고 미국 통화정책 연례 포럼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날은 16일 수요일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예정일이며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되며 1월 FOMC 회의록에서 저번 달처럼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보이는데요. 그냥 만약 충격으로 이때 떨어지면 아마 QLD, SSO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악재 중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입니다. 2000년 이후 5% 이상 전쟁 리스크로 하락한 적이 없고 주가 회복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악재가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말인 이번엔 다르다가 적용될 수 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악재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의 두려움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 평균적으로 3년 정도였는데요. 각각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약 3년이라는 시기에 S&P 500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12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서 단 한 번의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11번의 금리 인상 시기 때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8%에서 10%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시기의 원칙대로 그리고 기존의 하락, 조정장에서 계획했던 대로 내 멘탈과 심리를 컨트롤하면서 매수 타이밍마다 줍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인 겁니다. 미국 증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다시 61선 혹은 121선을 터치해서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원칙대로 줍줍하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2차, 3차 매수를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다음 매수 타이밍이 지금 계속 하락해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니면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61선 혹은 121선을 터치해서 2차,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버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입니다. 어제까지 12일차 매수를 완료했고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2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대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올해 반등해주기는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미국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식시장이며 결국 오르게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장이 매년 올 거라는 것도 알았고 지금 정도의 조정장은 2년에 한 번꼴로 오는 것도 알고 있죠. 2018년의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 다음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락장 혹은 횡보장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열심히 줍줍한 것이
반등을 줄 때 수익 극대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매수 타이밍이 아니어서 쉬고 있는 것에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기회는 항상 다시 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최저점 바닥에서 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마음먹은 거고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진짜 폭락장이 찾아온다면 절대 못 버틸 겁니다. 진정한 투자는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자산은 계속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조금씩 우상향하는 곳에 내 투자금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돈 쓸 일 있을 때 그때 쓸 돈만큼만 빼는 거고 나머지는 또 계속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게 내 조그마한 눈덩이가 어느 순간 점점 커져서 큰 눈덩이가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커지는 크기를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보유하는 거고 평생 보유하는 겁니다. 평생 보유하기 위해선 결국 멘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웅줍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